안녕하세요. 김대표 주식TV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영상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010-8462-8937 제 번호 남겨놨습니다. 숫자 럭키7 보내주시면 제가 10월달에 급등할 종목들 저 김대표의 급등주 포트 전략 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숫자 7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1000억, 2000억짜리 테마주가 아닌 CIS나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넥스사이언스처럼 좋은 종목들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숫자 럭키7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저 부분들은요, 아무래도 공통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헝다 그룹에 대한 이슈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중국 그룹, 이 헝다 그룹 하나만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계속해서 언론에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채권 이자에 대한 납비도 23일날 납입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아니라 팩트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좀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좀 영상을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헝다가 왜 위험하냐면요, 헝다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헝다한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이 부실화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뭐 보기는 하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마찬가지로 이 먹이질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화가 공론화가 되고 실제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 자체가 한 번에 붕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헝다 자체가 위험을 하면은 중국 내수 경기에는 타격을 주겠지만 세계 시장에는 큰 데미지가 분명히 안 올 겁니다. 근데 이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공론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헝다 그룹으로 인해서 그때는 정말 큰 리스크가 좀 될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그로 인해서 예전에 뭐 IMF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당시니까 이 IMF 때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만한 뭐 기업체가 부도가 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뭐 대우그룹도 있었지만, 대우 말고도 시초에는 어떤 그룹들이 있었어요? 뭐 산미라든지 미도파, 한보그룹도 있었죠. 이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실상 모르고 있을 법한 이런 기업들이, 이런 그룹들이 부도가 나면서 이 국내 모든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재평가가 이뤄지고, 그 뚜껑을 이 IMF로 인해서 열어보게 되니까 어때요? 이 100%의 기업 중에서 70%가 지금 부실하다. 실제로 100% 기업 중에서 70%가 부실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IMF 사태가 실천화가 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리스크가 반영이 된 부분들이고, 근데 지금 중국 기업들이 모두 다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헝다가 무너진다고 해서 이 헝다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제가 비염이라서 죄송해요, 중국 기업 전반에 걸쳐서 이 모든 부실화가 드러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사실상 이 중국의 모든 부채 관리가 자체가 이 중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정부가 나서서 헝다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체는 무너져도 이 중국 자체의 체제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시키고 자본주의에 벗어나서 이 중동, 뭐 중앙아시아,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분리를 해서 과거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좀 무섭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일단은 글로벌 이 증시 자체가 뭐 이제 FOMC를 좀 지켜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지금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을 선제적으로 쫄 것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3일은 일단 하락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조건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 이 위기가 나왔을 때 사실상 이 헝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공포로는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진짜 그 뒤에 공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시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이 리스크를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본론으로 종목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는 HLB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HLB 같은 경우에는 뭐 베트남 이슈가 지금 하나가 있기는 한데, 사실상 자, 여기요. 뭐 농업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이슈가 나왔어요. 현재 뭐 나노젠 나노코박스 백신이 긴급 승인 마지막 단계인 거 뭐 오케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문위원회에서 승인 거부 가능성이 열려. 근데 이거를 농업경제신문에서 다뤘네요. 정말 재밌죠? 이게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안에 내용을 보면은 좀 그냥 웃음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고, 뭐 크게 신경 쓸 내용들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연블리님이 이렇게 나와 계시네. 근데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에 분명히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노젠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WHO 우리가 11월 달까지도 좀 열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제 베트남 이 WHO 같은 경우는 여러 백신들이 이미 허용이 되고 승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한번 해본 놈이 구간이 명관이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분하게 그냥 일일비하지 말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좀 된 기사이기는 합니다. 9월 8일날 기사이기는 하지만 이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이슈들이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뮤노미 테라퓨틱스 창업자이자 대표 윌리엄 헐 박사예요. 윌리엄 헐 박사. 근데 우리가 이뮤노미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죠? HAB의 자회사다라는 거. 자, 이뮤노미 테라퓨틱스에서 지금 현재 나노젠 백신이 아니죠.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같은 이 단백질 아형 백신으로서 노바백스 백신을 일단 길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차세대 이 퍼스트 무버였던 메시너 리보엑산 백신은 단지 퍼스트 무버 차세대 백신일 뿐이었다. 하지만 길고 끝까지 갈 거는 안정적이고 보관이 용이한 이런 단백질 아형의 노바백스 백신을 푸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어디서? 이뮤노미 테라퓨틱스에서. 그렇다는 것은 나노젠 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슈화하면서 슬슬 이제 우리가 공론화하기 전에 밑반을 좀 다지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나노젠 백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뭐예요? 이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레바에서도 이 자회사 이 CMC 분야의 이 책임자를 최근에 선임하면서, 이 CMC가 뭐냐면은 이 FDA의 모든 이 공정 자체가 승인이 돼야 되니까 뭐 원료 의약품이라든지 완제 의약품, 그러니까 모든 재료가 되는 부분들 만드는 공정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FDA에 승인이 돼야 돼요. 최근에 스푸트니크 V가 WHO에 승인 거절이 났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거든요. 공정 자체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근데 리보세라닙의 이 생산을 맡고 있는 엘레바에서 CMC 책임자를 선임을 하면서 모든 이 공정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승인이 돼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가 아무리 악재들이 쏟아져도 이런 개별적인 바이오 종목들, 세상이 멸망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멸망하지 않죠? 그 안에서 임상에 대한 부분들, 글로벌 이슈에 의해서 주가에 노이즈가 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모멘텀들은 더 이상 훼손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헝다그룹 글로벌 이슈가 어느 정도 이 글로벌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기회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지금 신규 매수는 절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도 이런 HAB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구태여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분들이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들을 조금 최대한 찾아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연결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시장이 리스크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HAB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안에서 강보합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HA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점 부근에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로 봤을 때, 미래로 우리가 넘어가서 과거로 봤을 때, 야 여기 고점 아니었어, 눌림목이었어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미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에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심지어 워렌 버핏도 현금화는 계속해서 하고 진행을 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가 뭐라고 현금 보유도 없이 몰빵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넥스트 사이언스는 이렇게 팽창을 해서 이렇게 고점 부근에 지금 주차를 해놓은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글로벌 이슈 때문에 뭐 개파락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패닉은 하지 말고 차익 실현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회가 분명히 또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장하는 그 주가 안에서 여러분들의 흐름을 지켜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CIS나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 1000억 2000억대 이런 단순 테마주가 아닌, 우리가 뭐 이런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들은 이런 헝다그룹에 대한 리스크가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카카오라든지 글로벌 리스크가 생겼을 때, 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사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왔죠. 이런 종목들, 저 김 대표의 10월 주도주 포트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010-8462-8937로 럭키 7 숫자 이렇게 7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김 대표의 10월 급등주, 주도주 포트 전략 모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석 끝나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서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서 이런 헝다그룹에 대한 리스크가 생겼을 때 모멘텀이 되는 실적 종목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표 주식TV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